안녕하세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펀드, 그다음에 ETF 미국 주식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갈량 TV에서 이제 펀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ETF 주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펀드는 어떤 투자의 기본이죠. 일반적인 투자로도 저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금 저축, 퇴직연금, 또 IRP 등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시기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뭐 투자를 그만두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 금리 계속 오르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아직까지 싸우고 있고, 올해 초부터 이제 조금 지표들이 나아져서 좀 나스닥은 괜찮은 모습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또 8월 초에 뭐 에너지 식량 가격 오르고, 또 미국 그다음에 중소은행들 신용 강등, 그다음에 채권 입찰도 안 되고 채권 금리까지 오르면서 또 시장에 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좀 좋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최근 2년 동안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투자 대상은요, 상승도 상승이지만 하락 때 좀 얼마나 덜 빠지고 또 하락이 왔다 하더라도 잘 회복을 하느냐, 이게 전 조건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는가, 이게 좀 저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 크게 손실이 나고요,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요. 코로나 이후 때 보시면 뭐 4-5배 그 이상, 뭐 요즘에 2차 전지는 더 10배 이상이죠. 그 이상 올랐다가 타격을 입어서 반토막, 아니 제가 보니까 10분의 1 토막도 된 것도 많고요. 이게 좀 작살난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강력한 좀 엔진, 어떤 힘, 동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으로 만약에 따지면 이게 좋은 뭐 유동성, 그다음에 실적, 탄탄한 재무 구조, 기술력, 뭐 향후 성장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50%가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럼 얼마겠죠? 5,000원이죠. 근데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반토막 난 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50% 나면 될까요? 아니죠. 50% 나면 7,500원이니까 100%가 나야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도 중요하지만 좀 하락 때 얼마나 좀 잘 이게 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냐, 저는 이게 좋은 주식의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저희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나쁠 때도 보면서 이게 두 개를 저는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 대상을 고르는 거, 이게 좀 하반기 투자 전략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제가 화면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좋은 성과를 내는 펀드를 찾자, 이게 하반기 첫 번째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여름, 겨울 다 좋은 거 찾자는 겁니다. 제대로 된 찐을 찾는 거고요. 펀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매니저랑 운용사,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저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펀드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 코로나가 20년 2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이제 올랐다가 최근 2년간 완전 그냥 지옥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기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 뭐 인간관계, 삶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 제갈량 TV에서 말씀드린 4가지 펀드 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펀드 서비스가 있는 게 중단이 돼서 한국 포스증권, 이게 최근에 제가 요즘에 가보니까 이제 펀드, 이게 원래 예전 명칭이었는데 펀드 슈퍼마켓, 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분석 때 펀드 관련된 거는 펀드 슈퍼마켓에서 찾자. 그래서 이 성과 자료 한번 보고요, 2년 보고 3년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좀 좋을 때 안 좋을 때 다 보면서 이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펀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예전에 저희가 펀드 이제 분석할 때는 한 1년 미만은 그냥 참고하시고 뭐 2년, 3년, 5년 보면서 골고루 좋은 거를 보셔라 그랬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한 1년 정도는, 제가 봤을 때 2년까지는 그냥 노멀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2년은 0.2%, 뭐 아직 났으니까 2년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후랑 5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년에 40%, 그 다음에 5년엔 109%, 109%면 2배 넘었다는 얘기죠. 연 평균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서 여러분들께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전 펀드 분석이랑 약간 좀 다르게 보시고 요 3에서 5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수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40, 5년 100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여러분 5년 상승률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상승이 한 64%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점이 한 16,000포인트 갔죠.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에 한 8,900에서 갔으니까 이때 거의 2배인데, 사실 뭐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으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는 어쨌든 나스닥 상승률보다 더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펀드 보시겠습니다. 자,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100 인덱스, 나스닥 지수 추정하는 거죠. 요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2년은 그냥 조금 볼게요. 방금 테크놀로지는 2년에 빵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3에서 5년 요거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3년에 29%. 테크놀로지가 얼마였나요, 여러분? 40%였죠. 그거보단 조금 낮네요. 그 다음에 5년이 87%입니다. 테크놀로지는 5년이 한 109%, 105%가 넘었어요. 네, 어쨌든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낮는데, 자, 5년 성과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나스닥이 한 60에서 70 그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얘는 제가 볼 때 환율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덜하지만 뭐 나스닥 지수 성장률 조금 더 넘어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좋은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펀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투자 전략은 뭐냐면, 자, 분산보다는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투자 상품이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거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성과가 좀 잘 나는 걸로 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되게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미 없고, 살펴서 그러니까 성과 잘 나는 걸로 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분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되게 많은데, 저는 돈은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분산보다 집중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좀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집중하자. 이게 제 결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갈량TV에서 말씀드린 투자 대상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입니다. 왜 그런가?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니까 그렇고요. 시작도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략은 뭐 상황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배당이나 뭐 채권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원자재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만족을 못해서 안 하는 거고, 잘 나가고 좋은 거 사고요. 떨어지면 더 사고, 그냥 이게 저는 전략은 되게 심플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일반인 분들이 이거 매일 뭐 시황 분석하고 뭐 차트 봤다가 재무적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어떤 심플한 그런 투자 원칙 기준입니다. 연에 한 20-30% 이상이면 저는 좋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뭐 계속 사고, 사는 그 기준도 있을 거예요. ETF나 주식 그것도 말씀드리고, 떨어지면 더 사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기준만 맞춰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쪽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만의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거를 만들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B 미국 그로스 앞에 거랑 여러분 좀 비교를 한번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서 좀 봐주세요. 2년에 마이너스 11%, 앞에는 원래 거의 없었죠. 마이너스 거의 없었는데 2년은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좀 회복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3에서 5년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크놀로지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3년에 40% 넘었고요. 5년에 105% 넘었습니다. 자, AB 미국 그로스는 요거는 이제 테크 기업의 가치주가 조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조금 덜 날 수 있어요. 근데 좀 장점은 뭐냐면 빠질 때 좀 덜 빠집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3년에 17%, 5년에 65%. 좀 차이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배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펀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입니다. 2년은 9.4. 그러니까 지금 AB 미국이랑 에셋플러스랑 거의 한 9에서 10% 정도 많이 나니까 회복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3년 보니까 20%, 테크놀로지 40%였고요. 5년 보니까 57%, 테크놀로지는 105%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까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결론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AB랑 AB 저 에셋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한 절반가량 됩니다. 근데 장점은 있어요. 빠질 때 좀 덜 빠진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이 났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테크놀로지로 제일 좋은 걸로 그냥 몰아가는 게 좋으니까, 테크놀로지로
100%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도 괜찮았어요. KB 미국 나스닥 100. 그러니까 뭐 저는 테크놀로지로 그냥 몰빵을 칠 텐데 뭐 나스닥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반 하셔도 되고요. 뭐 테크놀로지 70, 나스닥 30 이렇게 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6년 동안 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 투자를 하셨으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냥 많은 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100%가 두 배 넘었네요. 보시면 제일 많이 난 게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면서 여러 개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거 네 개 들어간 게 적립이냐 거치냐 해서 나눠 있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침체가 온다니까 기다렸다는 그때 가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확률 반반에 투자하는 거고요. 이건 그냥 뭐 아니면 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좀 괜찮은 결정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결정은 자금을 좀 놔두셨다가 크게 폭락하면 그때 그냥 추가 매수로 그냥 분할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싫다면 그냥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에다가 뭐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거, 뭐 금이나 이런 실물 같은 거 그런 거 넣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자 펀드 투자 세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자,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을 보유를 하자. 요게 이제 세 번째 펀드 투자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유사한 시를 대비하기 위해 놔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사실 좀 쉽진 않은 부분인데 뭐 최근 상황을 거쳤으면 이게 저한테는 좀 제일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코로나나 뭐 어떤 인플레이션 때 나스닥이 한 30, 40% 정도 빠졌죠. 그래서 그 만약에 노멀한 상황이라면 제 경험상은 나스닥이 10% 이상 빠질 때가 한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자금을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자금을 이 하락률을 좀 동일 비율로 두고요. 빠질 때마다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비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놔뒀다. 그러면 나스닥이 한 10% 빠질 때마다 한 300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뭐 똑같은 방법 한 비상자금 3-4천이 있다. 그럼 10% 빠질 때마다 1,000만 원씩 그냥 박는 겁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23년 하반기 투자 전략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를 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그 성과 잘 내는 거, 그거를 찾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자금을 모아갈 때는 분산보다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성과가 좋은 걸로 몰자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비상 자금을 쌓아두자. 이게 좀 세 가지 우리의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황을 다 감안해서 좋은 걸 찾고요. 그 다음에 분산하지 말고 좀 집중해서 잘 되는 거에 몰자. 그 다음에 비상자금도 좀 마련해 둬서 위기 때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펀드 투자 좋은 대상을 골랐다는 전제 하에서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펀드는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국내에는 내가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그 다음에 해외 펀드, 우리 미국 펀드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2-3일 뒤 기준가로 적용되니까 이거 타이밍 잡으려고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급여나 가깝게 작용 이체를 거시고요. 그 다음에 비상자금 좀 두셨다가 좀 시장이 폭락할 때 이렇게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23년 하반기 펀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